자, 코스닥 제약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 경우는 이렇게 두 개로 봐야 됩니다. 두 개로. 이제 코스피 쪽에는 이제 일반 서비스 업종에 SK 바이오팜 말고는 뭐 그 외에는 이제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나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하나밖에 없었는데 코스닥은 얘기가 달라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제약바이오의 알테오젠은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니가캠도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 있고요. ABL바이오는 제약에 들어가 있죠. 펩트론 제약에 들어가 있고 D&D 파마텍은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 있고요. 올릭스도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양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정에서 이제 ABL바이오라든가 펩트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쭉 설명을 드렸죠. 알테오젠, 니가캠 여기까지 다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보르노이, AR 신약 최강자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D&D 파마텍, 올릭스, 메시, 비만 종목 여기까지 누구나 다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삼천당 제약은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비만 당뇨. 저기서 이 비만 당뇨가 주가 아닙니다. 이 삼천당 제약의 상승은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시밀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주가가 1,000원 단위에서 시작해서 10,000원 단위 지금까지 쭉 올라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삼천당 제약은 코스닥의 삼바셀트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만이라든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삼천당 제약을 노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수익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쪽 라인에서 이제 쭉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자, 이거 우선 지금 시가총액상으로 치게 된다라고 하면 상위 쪽만으로는 제약이 조금 더 강하고요. 상위 쪽만으로는 제약이 조금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같은 경우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볼만한 종목들이 더 많은 건 항상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히려 코스닥은 제약이 아니라 이 서비스 업종에 더 눈에 띄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부터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하고 리가캠 같은 에이벨바이오 여기까지는 설명드렸죠. 오리지널 플랫폼 삼총사 기업 뭐 설명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 볼게요. 자, 6위인 메이지언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이거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거 메이저들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이거 폰탄 치료제야. 심장병 폰탄 치료제 요거 하나 가지고 15년째 우려먹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닥엔 이런 종목들이 꽤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HLB, 젠백스, 메디포스트, 그리고 이 메이지언 역시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요.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지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세력형 형태가 강한, 세력 들어오면 쭉 당기고 빠지고 하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메이지온.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건 메이저들 기관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편차가 장난 아니죠. 이렇게 이런 흐름도 봅니다. 그래가지고 실패 나오고 박살 났다가 지금 어느새 그 사이 가격 다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치고받고 하는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메이지온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개인 투자자들 들어갈 만한 종목 아니고요. 다룰 만한 종목 아니까 뭐 다른 종목들도 없으면 모를까. 다른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다룰 시리가서 일단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앞서도 오늘 저가에서 추천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알러지 신약, 그 다음에 알러지 신약과 항암이죠. 항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오전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었는데요. 이 항암도 앞서서 반영이 되긴 했던 종목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요 케이스 같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알러지 치료제 이 이슈 가지고 계속 올라들었는데 바로 지금 자리인 요까지는 전부 알러지고요. 요 추가 오버로 들어간 이게 항암 이슈입니다. 근데 이 항암 이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미 다 빠져나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이 안 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반영이 안 된 재료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재료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GI 이노베이션 유한양행과 앞서 설명드렸던 유한양행과 협업되는 종목, 유한양행 협력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에 들어가죠. 이전에는 바로 이 종목 오스코텍, 랭라제 오스코텍 얘가 과거에 유한양행 협력사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되도 않게 뭐 제노스코를 뭐 합병을 하네 뭐 하네 하는 이게 개소리를 해가지고 주가 깨졌다가 그 합병 취소가 되면서 이제 원래 오리지널 모멘텀이 살아나서 들어왔는데 여기는요. 제가 조금 오버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 주가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제 합병 이슈 가지고 제노스코하고 뭐 이제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노스코의 분리상장 이슈죠. 그거 하면서 분리상장 제노스코가 분리상장된다면 오스코텍은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주들의 극단적인 반발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 들어가서 이제 분리상장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올라 들어갔는데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그 지금 진행되는 이 랭라자 근데 랭라자가 오리지널 모멘텀이다라고 하면 유한양인도 더 올라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유한양인도 자, 근데 이게 이 랭라자의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쪽으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파이프라인들은 아직 기술 이전까지 가려고 그러면 좀 멀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제 그 오스코텍에 그러면 가격 있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랭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4조 원 정도 얘기하는데 그전엔 2조 원 가치였어요. 그래서 4조 원 가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 4조 원 가치가 나온다라면 그러면 기술 이전료 사했다고 4조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중에서 40%를 오스테키텍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반은 제노스코하고 나눠요. 근데 어차피 제노스코가 오스텍이 자회사기 때문에 그냥 40%로 통쳐서 계산해 주고요. 그 범위 자체를 지금 넘어가 있는 시가총액이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가 섹터가 통으로 강할 때 빡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눌려 들어가고 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예전에는 이 종목 우리 기관이 아주 패대기 치는데 전문으로 썼던 종목이죠. 이거 이 예전에는 이 종목 패대기 치는데 지금 예전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주가 깨졌을 때 2024년까지만 해서 가볼까요? 우리 기관들 아주 이게 이제 종목 깨트리고 장난치는데 아주 전문이었던 기업이에요. 예. HLB와 함께 없으면 안 되면 되게 하나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짜 뉴스 흘려가면서 공매도 두들겨 때리고 그랬던 HLB와 함께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흘려가지고 두들겨 패버리고 주가 착살내버리고 하는 거 전문이었던 기업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들 다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지금 뒤에서는 이렇게 신나게 다 들어갔죠. 현재 이론은 오스코텍의 경우는 파이프라인 가치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역시 주가 신고가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메이저 쪽으로 잡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 되겠고요. 메이저 라인은 잡기 어려운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 내려가 보면 여기 이제 큐리언트와 에이프릴바이오그로 신규 상장 종목인 인투셀, 그 다음에 인벤티지 또 신규 상장인 프로티나 이런 종목들 다 있죠. 그 다음에 툴젠, 온코닉, 지노믹트리 뭐 이렇게 요 이제 진단주 같은 경우고요. 이렇게 케이스가 쭉 나눠지는데 요 중에서 이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부활의 대명사죠. 큐렌트 주가 눌려 들어왔다가 다시 또 쭉 치고 떨어진 거 들어갑니다. 이거 큐렌트도 사이에 여러 번 추천드렸던 부활의 대명사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예전에 완전히 망했다가 완전히 망해 들어갔다가 이 큐렌트는 거래 정지도 꽤나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에 들어갈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죠. 이렇게 주가 이렇게 개박살이 나고 거래 정지도 오래됐고요. 돈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내려가 있다가 이 케이스의 경우도 앱클론 같은 종목들처럼 결국에 이제 뒷 배경이 되는 회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동구바이오 제약이죠. 돈 있는 회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전에 브리치바이오 같은 경우에 리가케미 그리고 앱클론의 경우는 종근당이 그리고 여기 이 큐리언트 경우는 동구바이오가 들어와서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그 전에 이 약세 쪽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전에 이렇게 돈 없어서 헤맬 때 같은 경우에 이전엔 이 파이프라인은 4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던 회사예요. 근데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이게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내려가면서 이 파이프라인들을 쭉쭉쭉 다 접어버렸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접었다가 이제 다시 이 파이프라인 가치가 지금 부활해가지고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파이프라인 가치가 계속 상향돼서 들어가는 이런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리언트. 그러니까 이건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래서 소형사 중에서 성공할 만한 가치가 꽤나 있다고 주목받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대명사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상장 당시에 저 최고가 자리 저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죠. 큐리언트가 이렇게 지금 대단히 유명하지는 않아요.
네. 요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 큐리언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이 라인에 또해서 눌려 들어왔다가 튀어 나올 때 들어갔다 찍고 돌아 나올 때 사는 형태. 그러니까 테마 반, 테마 반, 그 다음에 가치 반 요런 형태로 살펴보면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이 큐리언트가 아니라 바로 그 수치의 시가총액 그 순서로 바로 그 밑에 있는 종목 얘죠. 제가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 전체를 통틀어서 이게 일단 상위에 있는 종목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는 에이프릴바이오. 딱 그냥 한마디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에이프릴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이미 했던 게 1조 2천억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1조 2천억 기술을 이전을 했는데, 자 지금 보실까요? 지금 저가에서 200% 올라 들어왔어요. 200%가 주가가 올라 들어와서 이제 8천억입니다. 그럼 저 밑에서 얼마였을까요? 3천억이 안 됐죠? 저 2,700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2,700억. 이때 시가총액이 2,700억이야. 1조 2천억의 기술 이전을 하고 추가 이수 기술이다. 올릭스처럼요.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이 시가총액 2,700억? 장난해 지금? 에? 저평가죠. 극장평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종목 아까 에이프릴바이오 나갔죠. 이거 설명드려. 이런 거 지금 사야 되는 자리다. 밑에서만 사면 이거 그냥 자동으로 그냥 봅니다 라고 들었던 거. 오늘 지금 여기 아까 제 설명 나갈 때 그때만 사셔서도 지금 10%가 넘어요. 아주 가볍게 벌어드린 거죠. 그 앞쪽에 이 올릭스 같은 종목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D&D팜하고 나라는 있는데 D&D팜마텍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인데 이미 9,200억짜리 기술 이전을 터뜨린 올릭스, D&D팜마텍에 대해서 한 발 더 하나 뒤처질 것 없이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앞쪽에 큐로셀하고 앱클론 같은 경우를 비교를 그렇게 해드렸고요.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앱클론의 경우 관리 종목이라고 큐로스의 4분의 1밖에 안 돼 시가총액이. 근데 그 종근당이 들어오면서 이제 관리 종목이라고 부담되는 이 임상 비용 조달 이슈 같은 경우는 제거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급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위로 맞춘다. 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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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 들었고 지금도 계속 더 가고 있잖아요. 계속 또 올라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요 케이스가 이 에이프릴바이오가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덜 알려진 종목이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갔다가 눌리고 계단형으로 눌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눌릴 때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또 눌릴 때마다 사가지고 지금 안 사셔도 돼요. 이건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 받아서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가시는 거 이거 좀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이에요.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기술적 저점 들어가 있는 종목,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제 신규 기업 여기 인투셀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케이스가 조금 이제 다른 케이스가 되죠. 기존 주가가 이미 기대치의 상당 부분이 다 반영해서 신고가 들어갔다 돌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모멘텀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벤티지 같은 경우가 얼마나 개 취급을 받고 있느냐. 인벤티지 나올 때마다 개 취급 받고 있다 그러고 제가 분통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벤티지가 지금 신규 상장한 인투셀보다 더 시가총액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분통을 안 터뜨리겠습니까 이게? 그것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랄 때마다 그래서 이 인벤티지는 불쌍할 때마다 제가 분통을 터뜨리고 욕을 하고 흥분하고 저 앞에서부터 계속 그래왔던 이 기업이잖아요. 이거. 이 애들보다도 못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는 툴젠 유전자 치료 대표제, 역시 올드네임의 부활 대표적인 케이스. 요거 이제 단타 스윙으로 단타로 공략 들어가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요거 그 다음에 엉커니 테라피틱스는 뭐 수없이 추천드렸던 얘는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좀 둬야 돼요. 제약바이오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못 올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상증자 가지고 당길 수 있을 만큼 다 당겨버린 상태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후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웅제약이라든가 저런 애들이 일단 어느 정도 당겨지고 이 무증 물량에서 오버슈팅 됐던 물량들 이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서나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상으로는 지금 정도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5천억 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5천억은 내 수파립 가치밖에 안 됩니다.
좌측에 앞서서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으로 그래서 뭐 이제 ST 큐브 같은 종목들하고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T 큐브 아무것도 없는 종목인데 걔가 5천억대예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게 이 시총 5천억이라는 수준은 네스파립의 가치만으로도 나오는 숫자야. 이게 네스파립의 가치만으로도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나 최근에 이게 무증 이슈 가지고 지금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온코닉은 손을 대면 안 된다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이 위쪽에 있는 쪽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거의 따라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하죠? 올리브 보로네 같은 경우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직전에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들어왔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순위에서 조금 빼고 내려오면, 그렇죠? 내려오면 받는다 쪽. 큐리언트 보로인트는 내려오면 받는다 쪽이고, 이제 위쪽 방향으로 같이 가는 쪽이라 그러면 이제 ABL 바이오가 와서 들어갔을 때 같이 들어가는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이제 이런 쪽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따로 올라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 큐리언트, 에이프릴, 그 다음에 인벤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가 들어올 때 따라서 같이 들어가서 공략이 들어가도 되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 되겠고요. 이렇게 툴디에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형, 매지움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일단 웬만하면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제약 이제 요거 기타 서비스 업종이었고요.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돌아와 보면, 자, ABL 바이오 앞서도 설명드렸죠. 자, 이 ABL 바이오는 제가 이거 한 달째 이거 전에 이제 또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서, 자, 여기서 지금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드렸냐라고 하면 13만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렸습니다. 13만원. 자, 13만원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냥 대충 기분상, 느낌상, 대충 그냥 뚱땅 걸어가지고 느낌상 왠지 한 13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세 저점도 넘어가는 가격이거든요. 13만원 좀 더 위쪽이잖아요. 13만원이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밴드 고점을 대고 제가 목표치를 잡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라고 하면요, 자, 13만원을 가게 되면 ABL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7조원을 넘어가도록 가야 됩니다. 자, 오늘 터진 3조 8천억 이전에, 그 이전까지 ABL 바이오 기술 이전을 얼마치를 했다고요? 7건에 7조. 그래서 딱 기술 이전 가치만큼 시가총액이 맞춰서 올라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기술 이전을 이만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할 것 같은데, 기술 이전을 하긴 하는데 1000억짜리 기술 이전 같아. 주가 반영 안 되죠. 기술 이전을 할 것 같은데 블록버스터가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기대 가지고 쫙 올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HLB 같은 종목이 그것까지 올라 들어가니까 블록버스터가 터질 것 같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속해서 잡아드린 거예요. 올릭스 시가총액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드렸고요. D&D 파마케텍에 반박한다는 거 말도 안 된다. 저기 앞에 나왔던 에이프릴 바이오 진짜 저평가는 기술 이전이 1조 2천억이 나온 종목이 시가총액 2,700억이 뭐냐고. 그래서 시가총액 5천억으로 올라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싸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그 위에 6천억 7천억 나올 때도 계속 싸다. Y바이오도 똑같은 형태로 얘기 드렸었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 가지고 잡으면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접근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시총으로 비교를 하라. 자, 시총으로 비교를 하라. 그래서 이렇게 13만원 잡았고요. 이제 3조 8천억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 목표 주가 간단히 나오죠. 계산 안 됩니까? 기존에 7조원에서 목표 주가 시총 7조 해서 13만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3조 8천억이 더해졌죠. 3조 8천억이. 자, 그러면 이제 액면대로 계산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50% 돼버리면 되잖아요. 50% 돼가지고 딱 20만원 되네요. 20만원. 근데 기술적으로는 20만원 바로 앞쪽 같은 경우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 자체는, 그래서 기술 이전 늘어난 만큼은 그만큼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지금 7조 원이고 3조 8천 원, 50% 조금 넘는 금액이니까요. 현 주가에서 그대로 50% 더해줘 버리면 돼요. 그냥 20만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리가킹 같은 경우가 고스란히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당연히 리가킹 같은 경우 이렇게 따라오는 절반선은 따라 들어오는. 그래서 여기 지금 당장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체로 리바캠 사야 되는 거고요, 와이바이오 사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HLB 경우는 속도 따라 나오지 못합니다. 이건 이제 실패자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예전에 작년까지의 HLB 그럼 당연히 가는 거죠. 그럼 눈 감고 HLB부터 사셔도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HLB가 모멘텀에서 조금 발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지금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밀려 내려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HLB가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기술 이전, 그래서 다시 시도를 하겠다 이잖아요. 근데 이미 벌써 2번이나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우선적으로 가는 이런 수준은 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여기 제약바이오로 잡혀 있긴 합니다만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의료 쪽이 더 가깝다라고 얘기 들었죠. 파마리서치 요 중에서 이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이제 셀트리온 그룹하고 연결된 별개의 종목이고요. 여기서 라인이 조금 다른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라인 종목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 안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핵심은 어디에 들어있냐라고 하면 이 제약바이오 제약 섹터에 여기에 코스닥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쪽 종목들이 핵심이에요. 있죠? 이쪽 종목이 핵심이고 여기는 핵심이 아닙니다. 상위 쪽에는 그렇죠. 파마리서치 이거 스킨 부스터 종목이죠. 휴젤 보톡스 톡신 종목이고요. 그래서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톡신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의 영향도 받긴 합니다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 화장품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로 취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파마리서치의 경쟁자인 LNC바이오 똑같은 종목이죠. 스킨 부스터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케어젠 같은 경우는 케어젠은 건기식입니다. 건기식인데 최근에 이제 비만 이슈 가지고 따라 들어왔던 종목이죠. 요 종목 같은 경우라 그러면 우선 비만주들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발로 키 맞추기를 따라오려는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우선 뭐 펩트론, 인벤티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있는 뭐 D&D 파마텍이나 올릭스 같은 종목 그냥 계속 가셔도 되고요. 올릭스는 저 키 맞춰진다라고 얘기 드렸죠 제가. 그래서 D&D 파마텍이 다시 이렇게 도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겨우 키를 맞춰놨었는데 D&D 파마텍과 올릭스가 키를 딱 맞췄어요. 키를 딱 맞췄는데 D&D 파마텍이 저렇게 또 멀찌감치 도주를 해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올릭스 자동으로 따라 올라간다 설명드렸죠? 그러지 않습니까? 시총 비교로 하자면 아주 간단하게 답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올릭스는 D&D 파마텍이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인데 올릭스는 시가총액 6천억 따라 올라온다. 따라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겨우 키 맞춰놔서 똑같이 맞춰놨더니 D&D 파마텍이 또 저렇게 날아가 버려. 그럼 얘 자동으로 따라 올라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ABL 바이오가 리가캠 같은 케이스가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리가캠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런 애들이 먼저 치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의 후발로 뒤에 따라오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케어젠 같은 종목 지금이 아니라 이제 먼저 나간 저 올릭스, D&D 파마텍,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 들어가서 쉬면 그때 누리는 대체주 보완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건 볼 필요도 없고 휴젤도 계열이 완전히 다른 종목이니까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ST팜 같은 종목들도 여기 이제 부문별 대표주이긴 한데 그렇게 크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 ST팜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는 이 ST팜이 메신저 리보누 헥산 RNA 분야의 대표주였어요. 근데 그런 지금은 RNA 대표는 누구죠? 올릭스. 시가총액도 이제 역전이 됐죠. ST팜 2조 700억이고요. 올릭스가 2조 7천억, 8천억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왕자에서 밀려난 애냐?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에서나 뭘로 보나 올릭스가 있는데 굳이 얘를 올릭스가 있는데 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할 이유가 없어요. D&D 파마텍 올릭스가 있고 그리고 걔들 뒤로는 인벤티지랩도 있고 그 뒤에 후발로 따라 들어오는 케어젠도 있고 그런데 뭐하러 ST팜을 뭐 이쁘다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 위쪽으로 지금 종목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스텍 같은 경우 하면합니다. 주가 다 올라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데 여기 코롱 티슈진이 안 보이네요. 코롱 티슈즈는 뭐가 안 보이는 종목이 지금 몇 개 있죠.
여기 몇 개 들어있습니다. 뒤에 다른 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그래요. 젠백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업종에 들어있는 종목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는 다른 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많아서 이건 티슈즌 해야지 이 종목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K 이노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 쪽에 개폐되기로 해서 못 들어가는 종목,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종목 아니고 시장은 진단주고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차바이오 줄기세포의 대표주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뭐 사실상 무늬만 대표주, 그 밑에 쪽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지금 다 그래요 이거.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세력형 쪽으로 치고 나오는 쪽의 종목에서 세력주로는 이제 지금 총 1조 이상의 위쪽에서 세력주의 흐름을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종목이 저 왼쪽에 저기 있습니다. 올릭스 바로 밑에 있는 메지온하고요. 메지온하고 그 다음에 저 신규 상장주 두 개, 인투셀, 프로티나. 이 오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죠.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메지온, 그 다음에 저 왼쪽에 보시는 프로티나, 인투셀, 그리고 이 오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세력 유형의 시총이 높은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력형이 되겠다라고 봐야겠습니다. 1조가 넘죠. 그럼 이미 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력을 해서 봐야 되는 종목은 대부분 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고, 요쪽 종목한테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아는 ABL 파트론, HLB 3000당 요런 종목을 제외하고 나면 밑에 쪽에서 볼 종목이 없는데요? 그죠? 네?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단타 단타로 치고 빠지고는 오름 테라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에서는 네이처셀을 노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처 쪽에서 더 들어오는 이 메디포스트를 노리는 게 오히려 더 나아 보이고요. 이거 하나는 그냥 제일 간단하게 티슈전 하면 되죠. 그런 티슈전 졌는데 뭐하러? 앞에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올릭스가 있고 저런 게 있는데 뭐하러 굳이? 올릭스가 있는데 굳이 ST팜을? 너를? 니가? 이거 얘기 드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코롱 티슈즌인데 굳이? 그래서 티슈즌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 올라 들어가는데 이게 사이클이 좀 달라요. 바이오 일반 종목들하고 사이클이 다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사이클이 다른 게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는 언제나 사이클 다르니까 이게 제약바이오 떨어진다고 같이 떨어지고 그런 종목 아닙니다 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 보로노이 랭킹 3위 놓여져 있는 얘가 가장 따로 노는 대표 종목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그 다음에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도 따로 노는 이름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종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 두 개의 종목들은 따로 나오는 종목들이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요 두 개 종목들 요거는 이제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는 다룰 만한 종목이 ABL 집중해야 되는 거, 펩트론, 그다음 HMB나 3000당 이거 다 뒷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케어지온도 후순이고요. 이제 동시 진격한 걸로 여기 있고 없죠?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LNC바이오 세력형, 오름테라피트 세력성. 그 제약바이오 쪽에는 오히려 지금 세력성 종목이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세력들 들어오는 마음대로 지들 역장수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깨졌다가 아주 개박살 났다가 올라갔다가 개판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왼쪽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메디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지들 마음대로 올랐다 당겼다가 개패대기 치고 있죠. 근데 저 왼쪽에 있는 종목들 보시라 이거야. 알토젠 무지성 매수 종목, 그렇죠. 저가만 들어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덮어놓고 다짜고짜 그냥 저가만 들어오면 그냥 사도 됩니다 라고 저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가만 들어오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사셔도 됩니다, 사셔도 됩니다, 최근까지 사셔도 됩니다. 보로노이 저가 들어오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리그캠 저가 들어오면 사시면 됩니다. ABL 바이오 저가 들어오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지성으로 그냥 사도 되는,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노려야 되는 종목들이 이게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있는 게 아니고 코스닥에는 이 기타 서비스 이쪽에 있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릭스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런 종목들 에이프릴 바이오 저가 추세선에만 들어오면 그냥 질러버리면 됩니다. 이런 거. 이게 이쪽 종목이 지금 훨씬 많아요. 그게 볼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지금 여러분들 기록을 하셨으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같은 섹터에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구분을 해드리게 되면요. 자,
일단 플랫폼이라는 기준은 제외하고요. 어차피 다들 플랫폼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자, 알테오젠은 유행이 완전히 다른 회사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그리고 여기 화면에 없는 저기 적혀있는 Y바이오로직스의 이 세 개가 이중항체 항체 플랫폼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FT팜과 올릭스가 mRNA입니다. D&D 파마텍, 올릭스 똑같이 메시치로제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ST팜은 아예 제껴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껴버리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쪽으로 엮여서 들어가는 종목이 이제 반개 쪽까지 엮이는 거 다 합쳐서 다 치게 된다라고 하면, 자, D&D 파마텍, 올릭스, 펩트론, 삼천당제약, 케어젠, 자, 뭐 요런 쪽에 이제 비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하고 HK 이노엔은 위석류 역류성 식도염, 위암, 이노엔 같은 경우도 비만이 있습니다.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이라는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각각 개별인 형태가 있죠. 개별 모멘텀을 메지온 개별 모멘텀이고요. 그러니까 툴젠 같은 경우 유전자 치료제 대표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비교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목이 저렇게 툴젠처럼 얘 말고는 따로 비교할 만한 그 근접하는 종목도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 방식이 접근이 되지를 않죠. 저렇게 해서 똑같은 메시 치료제의 D&D 파마텍, 올릭스 이런 경우가 비교가 되는 거고요. 리가캠하고 ABL을 같이 항상 비교를 하면서 공략 추천을 드려 왔었죠. 그리고 올릭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 방식을 작동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되는 종목 같은 거 이게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치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암 플랫폼을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들을 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맨 상위에 있는 애들이 다 플랫폼입니다. ABL 플랫폼, 펩트론 플랫폼, 알테오젠 플랫폼, 리가캠 플랫폼, 보로노이 플랫폼, D&D 플랫폼. 다 플랫폼 사회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가 아닌 회사 같은 경우는 HLB 이런 게들이 플랫폼 회사가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의 제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얘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ABL 때문에 올라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원래 이쪽이 주도가 아니라 얘는 옛날에는 이쪽이었었는데요. 여기에 핵심 종목들이 있는 겁니다. 자, 당장 같은 경우도 펩트론보다는 D&D 파마텍이 훨씬 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쪽이 메인이고 여기가 뒤따라가는, 딱 크게 놓고 본다 그러면 여기가 메인이고 이쪽이 뒤따라가는 형태라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묶어서 비교를 해드립니다. 묶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골간전염 같은 경우는 코롱티슈진, 메디포스트, 네이처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바마리서치, 휴젤, LNC 바이오 요쪽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톡스하고 이제 휴원스 글로벌 요런 종목들이 이제 보톡스 그리고 피부 부스터 요쪽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쪽,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화장품 쪽에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에서 친다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이제 신약이죠. 비만도 있습니다만 신약의 핵심 모멘텀이기 때문에 요 중에서 이제 신약만 골라서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쪽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ABL, 그렇죠? 자, ABL 있고 HLB도 어쨌든 망가지긴 했습니다만 이건 신약이고요. 그다음에 비만 같은 경우는 일단 다 빼고요. 그 외 쪽으로 내려가면 오스코텍이 있고요. HK 이노엔이 있고요. 요 정도까지 수준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저쪽 앞쪽으로 가면 리가켄 바이오, 보로노이, D&D, 올릭스, 메지언, GI 이노베이션, 큐리언트, 에이프릴 전부 신약입니다. 저쪽은 싹 다 신약이에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신약이고요. 자, 요쪽에는 요쪽이 다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주력이 이쪽에 있다라는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서 바마 리서치, 음식료의 케어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유통회사, 셀트리온 영향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휴젤, 시젠, LNC 바이오, 뭐 이렇게 지금 차바이오, 메디톡스 이런 애들로 지금 쭉 들어가 있잖아요. 비만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이런 애들이 반이 넘거든요. 이쪽이 주력.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제 상위 쪽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되는 종목들, 노래자는 도, 그 다음에 섹터별로 같은 종목. 자, 이게 제가 비교 방식으로 지금 자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분석 나갈 때 그래서 아예 알기 쉽게 종목을 두 개를 묶어가지고 뼈 올라 들어가는 분석 올라 들어가는 거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요런 거 이제 잘 보시고 같이 참고를 하시면 이익 내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이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D&D 파마트, 올릭스, 큐로셀, 에클롯 이렇게 묶어서 설명드린 거 잘 보시고 참고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